자, 시작합시다. 화이팅! 자, 제목을 한번 볼까? 논술자료 샘플로 해서 고대 평판이야. 오늘은 부제목을 보면 유즈미와 함께하는 논술 콘서트라고 했는데,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게 막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올해로 논술 10년 차인데 제목을 초반부터 어떻게 졌냐면 논술 콘서트라고 졌어. 그러니까 재미있고 신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제목을 싸이의 콘서트를 보면서 선생님이 졌는데 굉장히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몰입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논술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제목을 줘봤는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재밌고 한번 신나게 시작을 해봅시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왜 이렇게 제목을 줬냐면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글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 추세의 교육이라는 건 어때? 수동식이지. 그러다 보니까 묻는 말에 그냥 답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근데 논술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이 세상이 잘 돼서 내는 거라고 안 돼서 내는 거라고 안 돼서 내는 거야. 그럼 분명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 왜 냈지? 뭘 물어보는 거야? 이 세상에 뭐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지? 라고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글과 그냥 묻는 말에 그냥 답하는 글은 완전히 수준이 다른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진짜 폭력, 그치? 가리고 나를 가리고 생활하는 거, 뭐 환경오염, 인간 복제, 그 다음에 감정노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나오는 이 문제, 이 논술 왜 냈는지야.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논술은 한번 볼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연결돼 있어.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러니까 요즘 추세의 논술 그 강의들을 보면 어때? 그냥 묻는 말에 답하는 것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의식에 대한 확고한 필요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글들이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의 문제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생들이 이러지. 나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고 지치고 수능도 힘들고 이래서 난 너와 우리를 고민하기 어려워. 이래서 대학이 이 문제를 내는 거야. 얘들아 제발 너만 고민하지 마. 너와 그리고 너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우리 전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래? 라고 대학이 우리한테 숙제를 내주시는 거라고. 논술은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야? 평판. 그럼 이 평판이 과연 나한테 그리고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전해주냐라는 거지. 왜 그렸는지 혹시 아니? 갑자기 선생님이 이걸 넣었는데 살아 숨쉬는 글을 써보자라는 거야. 뭘 통해서? 문제의식을 통해서. 평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런가 봐 라고 지나쳤다고. 근데 평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니? 한계가 있니? 또는 평판이 어떤 문제는 담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의식에서 출발하면 어떤 글이 나온다고? 살아 숨쉬는 글이 나온다라는 거지. 살아 숨쉬는 물고기처럼 뭐가 필요하다? 문제의식이라고 하라는 거지. 한번 볼까? 평판 어때? 메가스타디아. 요즘 추세 인강은 메가스타디아 라고 한번 떠줬어. 이게 평판이지. 왜? 메가스터디가 인강의 최고라고 하는 지금 뭘 얻고 있어? 평판을 얻고 있어. 정말 그래? 이건 내 이름인데 그냥 내가 쓴 거야. 논술은 유즈미야 라고 하는 평판이 진짜 그래? 라고 출발을 하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정말 그런가 고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하지만 뭐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논술은 유즈미야 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인강 메가스타디아 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지, 혹시 또는 그냥 만들어진 평판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없는지 한번 출발을 해보자라는 거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면 그냥 가십거리로 웃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B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 B. 왜냐하면 김태희랑 사귀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B의 평판이 지금 정당한 거니? 그 사람이 쌓은 노력은 그냥 김태희를 사귀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평가절하돼도 되니? 라고 내가 문제 제기를 하려다가 그 자리가 그냥 웃고 즐기는 자리라 그렇게 하질 못했는데, 나 스스로도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이게 뭐의 힘인지 아니? 논술의 힘이야. 논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읽고 쓰는 영역이 아니야. 묻는 말에 답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과연 정당한지 타당한지 정말 그런 건지를 힘을 길러주는 과목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논술은 선생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라고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논술 합격한 후에 다시 한번 1년 동안 공부한 거를 쫙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좋은지 알아? 안목이 길러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사고가 변화된다고. 이게 뭐야? 논술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문제 한번 읽어볼까? 평판에 관한 일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견해를 한번 써봐 라고 얘기하지. 선생님이 딱딱 끄는 거 기억하니? 한번 볼까? 1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봐. 몇 자입니까? 900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뭐를 떠올리라고? 원고지를 그냥 확 떠올려야 돼.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의 관점 몇 자로? 200자로. 분석 몇 자? 300자, 견해 몇 자? 400자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면, 그치? 어때? 계획성 있게 쓰려고 해야 그만큼의 읽기가 된다라는 거지. 만약에 보면, 생각해볼래? 관점과 비교 분석과 견해 중에 어디에 가장 비중이 많아야 되겠어? 당연히 견해 파트겠지. 그 다음에 그걸 쓰기 위해서 비교 분석하고 일의 관점이 좀 짧게 한 150자 정도로 나와도 될 것 같아. 200자 좀 길면 너희들이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놓치지 마. 뭘 관통시켜라? 평판으로 관통시켜야 돼. 너희들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처음부터 쫙 평판을 통해서 이어 붙여야 되는데 너희들의 그런 가다가 중간에서 딴 데로 빠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볼까? 선생님 보고, 이 화면 보지 말고 선생님 한번 보고 해보자. 1의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 분석하고 견해 밝히려고 했어. 900자야. 몇 문단으로 나눠야 된다고? 3문단 정도지. 왜? 900자야. 한 문단에 한 300자 정도로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그러면 3문단, 3문단 정도로고 1 어때? 길어야 되니? 좀 짧아야 되지. 비교 분석 조금 상대적으로 길어야 되지.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는 어때야 돼? 더 길어야 되겠지. 3문단 정도야. 그러면 200자를 채우기 위해서 읽기에서 키워드 몇 개 갖고 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러난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뭘 관통시켜? 그렇지. 평판으로 관통시켜야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봅시다. 담을 그릇의 크기를 정하라. 그래야 필요한 만큼 담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구니를 상대적으로 너무 큰 걸 갖고 왔어. 그럼 뭐야? 불필요한 걸 막 담는다든가. 그치? 너무 바구니가 작아. 그럼 뭐야? 꼭 필요한 걸 담지 못하게 된다고. 따라서 문제를 딱 보고 그릇의 크기를 정한다. 그래서 읽어낼 양을 선택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판. 논제 분석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 관점 1이 뭐야? 기준이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그치?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을 거야. 기준이 뭐냐에 따라 상대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외모의 기준으로 보느냐, 심성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지. 따라서 기준은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중심으로? 그렇지.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야 돼. 키워드 중심으로 2를 가고 키워드 중심으로 3을 가야지 정확한 내용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 이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논제만 보고도 이 이미지가 확 떠올라야 돼. 이를 통해서 2와 3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뭐 하라? 상상하라. 원고지 뭐 하라? 상상하라. 논제만 보고도 이미지들을 다 상상을 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신의 견해. 지난주에 한번 했지. 자신의 견해가 너희들의 삽질이 뭐라고? 비교 분석한 키워드를 쭉 끌어서 견해까지 와야 되는데 비교 분석 따로 견해 따로 된다고. 물론 지금 이제 2월이야. 그러면 이거는 많이 고쳐졌을 거라고 생각은 해. 예를 들어서 걸그룹, 그치? 이상적인 걸그룹이 외모다 라고 하면 그 외모로 견해까지 끌어와야 되는 거야. 웃기지 마. 노래 실력이다 라고 하면 노래 실력으로 밑에까지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즉 화살표 왜 치는지 알겠니? 비교 분석에서 찾은 키워드를 견해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첨삭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뒤쪽에서 하겠지만 비교 분석의 키워드가 견해로 이어졌니? 로 가겠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 비교 분석을 다시 갈까? 뭘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야. 기준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 그 키워드를 견해까지 끌어오는 힘. 그게 뭐야? 논리야. 문단 간의 연결력이 뭐니? 논증이지. 이해했습니까? 논증을 통한 논리력의 강화. 자, 봅시다. 원고지 다시 나왔어. 기억해. 1을 기준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그치? 대비하면서 견해까지 와서 화살표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너희들 스스로의 이미지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갈까? 이 지문으로 가기 전에 다시 오자. 기억 한번 리마인드 다시 해보자. 공부라는 것은 듣기만의 영역이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 강좌를 통해서, 그치, 화면을 통해서라도 보자라는 거야. 선생님이 현강에서는 계속 입 밖으로 끌어내는 수업을 하는데 너희들 내가 묻는 말에 지금 화면을 보고도 답변을 해야 돼.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 다른 강좌하고 다르지.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스타트 끊어서 뭐를 머릿속에 담는다? 문제의식이지. 그치? 이 평판에 대한 문제의식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뭐가 달라? 살아 숨쉬느냐, 죽어 있느냐의 글이야. 그치? 차이겠지. 그리고 두 번째, 논제를 봤습니까? 논제를 통해서 뭐를 떠올리라 해서 원고지를 딱 떠올리라 해서 그래서 뭐를 정하라고? 담을 그릇의 양이야. 그리고 당연히 기준 1이야. 기준 1에서 뭐 찾으라고?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2와 3으로 어휘와 어휘로 대응시키고 그 키워드를 어디까지 빼라 그랬어? 견해까지 빼는 거야. 이걸 생각하고 뛰는 사람과 생각 없이 뛰는 사람은 천지 차이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들어갑시다. 독해 파트야. 평판은이야. 이걸 통해서 너희들은 뭘 역으로 공민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주어 설정을 되게 많이 체크를 해주는데 주어는 뭘로 설정한다? 주제어야. 핵심어고 개념어야. 똑같이 썼어. 그치? 제시문도. 평판은 뭐라고? 사회적 평가야. 그치? 그 후에 어떤 평판의 사회적 영향력이지.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을 한번 얘기해 줄게. 이 독해 파트는 다음에 다음 강좌에 다시 열리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지금 기억하니? 주어는 뭘로 설정하라고? 주제어, 개념어, 핵심어야. 이해했지?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문장화 만들어.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파트야. 봅시다. 학문, 예술,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온라인 공동체의 영역에서 라고 하고 가로쳐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니? 다양한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전 영역에서 뭐가 중요해? 평판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럼 나봐. 제시문 보지 말고 날 보고 얘기해봐. 주어 뭘로 설정할래? 평판은 뭐라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글 쓰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 자기 문장화야. 따라서 계속 읽으면서 자기 어휘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읽으면서 바로 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언제쯤 연습이 될 것 같으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5월, 6월 정도면 읽으면서 자기 문장화 돼. 그러니까 너희들, 그치, 사탐이든 국어든 공부할 때 어휘력을 많이 구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 상태에서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을 전개해. 의지. 그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다고. 논술은 유즈미야 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유즈미는 뭐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이거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지. 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평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제가 되고 평판의 장이 만들어지지. 예를 들어줄까?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치? 생산자는 어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거야. 따라서 이 예는 가로쳐야 되겠지. 논술에서 예 갖고 옵니까? 버립니까? 버려야 되겠지. 이해했으면 버려야 돼. 따라서 너희들 지문 1에 대한, 그치, 뭔가 요약을 할 때 이 사례 썼다. 뭐가 되는 거야? 삽질이 되는 거지. 개소리를 치는 거야. 따라서 이런 사례는 다 어떻게 한다? 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나 밑줄, 별표,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왜? 그러나 뒤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지. 자, 밑줄 짝. 평판이 그 대상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니? 좀 보여야 되는데, 그치? 이게 뭐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 제시문 보지 말고 나와봐봐. 이거 집중력인데 한번 기억하니? 평판은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해. 그치? 그래서 그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소비자와 생산자들 관계 속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뭐가 문제야? 그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는지가 지금 고민거리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면 어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뭘 수반하게 하니까? 노력을. 그러나 만약에 그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첫 스타트 기억나니? 인간은 메가스타디야. 그게 진짜 실질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또는 메가스타디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해내지 못한다라면 어때? 의욕을 저하시키지. 어쨌든 간에 어때? 과대평가든 가소평가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셔. 그럼 어때? 우리는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를 냈구나라고 하는 온몸에 그치 힘이 확 쏟아야 돼. 아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의 답과 그렇지 않은 답은 어떻다고? 천지차이야. 어떤 천지차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천지차이라고. 이해했습니까? 문제의식 정확하게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아. 그 상태에서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까? 평판은 그 신뢰도의 면에서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어떤 평판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거나, 그치? 또는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야. 한계라고. 그래서 마지막. 평판의 신뢰도가 보다 중요하게 돼도 된다라고 하는 어때?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신뢰도가 높은 거고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때? 이건 신뢰도가 낮은 거야. 그럼 조금 더 가볼까? 이 지문 1. 이거 논설문이니 설명문이니? 다시 얘기해 줄까?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니 아니면 주장의 글이니? 정보를 제공한 거지. 그냥 얘들아 평판이 굉장히 전형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실질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을 반영하면 신뢰도가 높고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면 지금 신뢰도가 낮아. 지금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이걸 보자마자 오케이. 난 잡고 가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실질의 반영을 통한 신뢰도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논의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뭘 얘기한 거야? 문제의식, 문제 제기를 잘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 상태에서 지문 2는 물어볼게. 지문 1의 힘을 실어야 되겠니? 지문 2의 힘을 실어야 되겠니? 그렇지. 지문 1이지. 왜? 기준의 제시문이니까. 그럼 기준을 두고 지문 2를 읽기 시작하는 거야. 지문 2는 우리는 평판을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 작은 선행과 간대한 태도가 당신의 평판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 어때? 최소의 비용보다 큰 이익을 갖다 줘 라고 얘기하지. 한마디로 어때?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대가 갖다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평판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뭐해? 남을 돕기도 한다고. 한 사람의 선행이 잘 봐. 고대 문제지. 그러니까 약간 팁을 주자면 항상은 아니지만 고대, 민족 고대 어때? 내 개인의 문제를 물어볼 거 아니? 사회적인 문제를 물어볼 거 아니? 그렇지. 사회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기는 학교라고. 그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의 선행이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켜 선행의 당사자에게 그 효과가 되돌아오는 우연. 뭐야? 내가 뭔가를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래서 타인한테 뭐가 되는 거지? 호의를 베푼 거지. 이해했니? 그럼 나만 좋니? 너도 좋니? 나와 너? 그치? 지금 현재 내가 호의를 베풀고 상대가 좋으니까 너가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이 연쇄작용을 통해서 어때? 돌고 돌고 돌아서 그 타인도 다른 타인에게 결국은 누구한테 그 이익이 나한테 준다고? 나한테지. 그치? 돌고 돌아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간접 상호주의가 나오는 거라고. 아,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한 선행이 결국 확장이 돼서 나와 너 모두에게 좋아지는구나. 어때? 이거 평판의 의의에 되는 거겠지. 그리고 좋은 거냐 나쁜 거니? 아, 좋은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협력의 방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협력에 대한 인간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치? 협력이 가지고 협력 간접 상호주의야. 이거에 동그라미 쳤니? 즉 평판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협력을 통한 연쇄작용으로 간접 상호주의로 모두에게 좋아 알고 있니? 이거지. 예를 들어서 유주미는 그치? 논술 강사로서 굉장히 괜찮아 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유주미가 노력을 했겠지. 그럼 누구에게 좋니? 우리 학생에게 좋지. 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고를 확장시키고 깊이를 있게 할 테니까. 그래서 나의 노력이 학생에게 좋아. 하지만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학생은 뭐야? 유지미 논술 굉장히 좋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 누구에게 좋은 거야? 나 자신에게 좋은 거지. 그치? 덕은 베풀수록 확장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시문 3. 왜 이 표까지 주니? 지문 3 비문학입니까? 문학입니까? 문학이야.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문학이야. 문학을 기계처럼 읽어내버리니까 의미하는 바를 굉장히 추출하기 어려워. 그래서 대박. 어떻게 나오니? 한양대에서는 지문 3개가 다 문학으로 줄 때도 있다고. 그러면 어때? 굉장히 난이도가 센 거야. 그런데 고대선 지문 하나 정도를 문학을 줘.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비문학을 통해서 문학을 가야 돼. 문학을 통해서 비문학으로 오는 삽질은 하지 마. 왜?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 비문학의 키워드들이 다 있었다고. 지문 1, 지문 2에서 키워드를 갖고 그것을 얻고 지문 3으로 가야 돼. 이해했어? 이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평판의 의의와 한계야. 근데 문제가 있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문제가 있대. 여기서 끝나지 마. 물어볼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왜 좋으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왜 나쁘니?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잘 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가 좋니? 좋은 대학을 가지. 그럼 어떻게 돼? 좋은 기회를 얻는다라고. 그럼 공부를 못하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 갖고 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야?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끌고 와야 돼.
왜 이렇게 수업을 하지? 평판, 그냥 과대평가되거나 가소평가되는 게 문제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기억해?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 그래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판 만약에 과대평가되거나 가소평가되는, 즉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기억하니? 지문 2에서 평판이 실질을 반영하면 뭐가 좋다고 했어? 그렇지. 간접 상호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지. 따라서 평판 제대로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떤 한계가 있어? 간접 상호주의를, 그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너희들 글에 써줘야 된다고. 근데 너희들은 그냥 지문 3을 딱 끝나고 마는데, 지문 3에서 한번 볼까? 너희들 쭉 읽어봐. 너희들 이거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지문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 지문 간에, 제시문 간의 관계 속에서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너희들 지문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전제가 뭐야? 평판은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로 갔어. 이해했니? 이거 지문 3에서 끌어왔니? 지문 1에서 끌어왔니? 지문 1에서 끌어왔다고. 주장, 평판에는 한계가 있어. 끝입니까? 아니지. 간접 상호주의를 작동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근거는 뭐야? 평판이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됐어. 재미거리로 전락됐지. 그치? 이러한 것들이 부연이야 라고 했어. 이게 그대로 표를 그려서 그대로 원고지로 가면 이게 뭐야? 읽기와 쓰기의 연결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가야 되냐면 지문의 입체적 구성이야. 자, 지문 2를 통해서 지문 2와 3을 봐 라고 하는 머릿속에 원고지를 그려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 물어볼까? 지문 2와 지문 3이 관점의 대립이니 혹시? 또는 같은 관점인데 상이한 근거니? 기억하니?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거? 부끄러움. 맹자 오빠가 뭐라 그랬어? 부끄러움 긍정적이야 그랬더니 지문 2에서 웃기지 마. 부끄러운 건 부정적인 측면이지 라고 했어. 어때? 관점의 대립이지. 이해했어? 또는 상품화 기억하니? 그렇지. 상품화 자체는 문제인데 범위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같은 관점에서 상이한 근거를 제시했니? 아니면 다른 거니? 양립 가능하니? 어떤 거니?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쓰기가 달라져. 예를 들면 너희들 이거 반드시 찾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케이스 1과 케이스 2다. 즉 관점의 대립, 관점으로 뭔가 지금 대립을 이뤄낸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라고?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근거를 들고 상대를 씹으면서 반론을 펼치는 거야. 부끄러운 건 긍정적이야.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본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치? 하면서 야 네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주장, 근거, 주군, 예반, 재반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할 때는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하면 부정적이야. 이게 어때? 대립이니? 아니지. 대립은 아니지. 관점의 대립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이 뭐니까 그치? 문제의식 속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써야 돼. 이거 좀 다르다고. 너희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거는 뭐야? 대립의 관계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품화와 부끄러움과 오늘에 이어지는 평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케이스 1, 2, 3를 다 잡고 가야 돼. 부끄러움이었어. 그치? 상품화야. 이건 뭐라고? 평판이라고.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물론 케이스 3에서도 케이스 1, 2처럼 쓸 수 있어.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어때?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한 글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탑하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이니까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 채점 기준표야. 지난주에 했지, 채점 기준표. 대학이 발표한, 고대가 발표한 논술백서를 통해서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적어도 너희들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 채점 기준표야.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쭉 훑어볼까? 1차 분류, 분석, 논증, 창의야. 이번에 표현을 좀 뺐지. 어디에다가 점수를 줬어? 분석에다 점수를 좀 줬고 논증 창의에서 100점 만점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읽고 아 그렇구나. 조금 너희들 믿지 못하니까 한번 읽어줄까? 평판의 의의와 한계 속에서 공통점 찾았니? 그 다음에 지문 2의 주근, 지문 3의 주근 찾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근이 뭔지 알지?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는 거지. 형식, 맞췄니? 이거지. 논증.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의 제1차 아웃은 뭔지 아니? 너희들의 답을 조금 있다가 그 공개 첨삭하겠지만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 선생님이 읽어주지 않아. 왜? 문제의식이 없는 글은 살아 숨쉬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 교수가 문제가 있다고 냈는데 아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웃이야 선생님은. 첨삭을 할 때 현강에서는 두 번째 이 파트를 주목해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거 어느 정도 한다? 어디서 두 번째 2차로 걸려 넘어지냐면 지문 2와 3의 재심 간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거야. 지문 2와 3은 적은 아니야. 긍정적일 땐 이런 효과가 있지만 그치.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결국 지문 2와 3의 배치와 역할을 잘 파악했는지야. 그래서 봅시다. 현상이 뭐라고? 실질을 반영하기 어려워 지금 평판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간접상호주의가 미작동돼. 왜? 의도적, 악의적으로 그치? 평판을 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문제를 지적질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문제 해결형 대안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야. 대안으로 가야 돼. 이해했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별표 쳐. 문제의식 및 출제의도 파악. 오랫동안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힘을 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읽지 못하면 당연히 떨어지지. 그치? 쓰지 못해도 떨어져. 하지만 막판 승부수는 뭐야?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라고. 답안 사례. 오호. 신성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 장땡지인데 유지지. 장유지. 굉장히 성실한 학생인데 한번 갖고 와봤어. 딱 보면 뭐부터 봐야 돼? 그릇 크기부터 봐야 돼. 선생님이 어디다 힘을 실으려고 그랬어? 지문 1이야? 비교야? 견해야? 견해지. 우리 유지 봐. 우리 귀염둥이 유지는 미친 듯이 어디다 몰입했니? 보이지 바로 비교에 몰입했다고. 이 말은 견해 파트가 부실하던가, 그치?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반증이야. 그러면 이 파트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현강에서는 사실 여기서부터 읽어주지 않아. 글의 구성부터 봐서 야 너 여기 불필요한 내용 완전히 왕짱이야. 너 여기 이렇게 부실하니? 여기 한번 읽어볼까? 결국부터 봐. 결국 평판은 주어 설정 잘했어. 신뢰도의 보장이 전제된다면 밑줄 짝 치고 클릭해봐. 아 미치겠어. 교수가 물어봤어. 평판 믿을 수 있니? 믿을 수 없다면 왜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쓴 거야. 신뢰도의 보장이 전제된다면이야. 이 말은 문제의식을 가져가겠다라는가 문제를 배제하겠다는가. 문제를 배제해버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야 너는 대학에 와서 어떻게 공부할래? 라고 했더니 공부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치? 즉 신뢰도의 보장이 전제된다면 현대사에서 그 빛을 발할 거야. 온라인 쇼핑의 예를 들었어. 그러더니 온라인 쇼핑 시장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현대사에서 제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평판이 중요해. 이건 설명문에서 나온 거라고. 그냥 현대사에서 평판은 굉장히 중요해를 다시 반복했을 뿐이야. 즉 평판이 사회적 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 이건 알아. 결국은 뭐냐면 스타트부터 지금 잘못 끊어버린 거라고. 유지가 좋게 얘기한다면 착한 학생이지. 그치? 왜? 아 그래 문제가 극복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유지는 두 가지만 먼저 첨삭을 해줄 거야. 뭐? 그릇 다시 조정해. 그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문제의식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지 화이팅! 자, 현강에서는 더 막 씹는데, 그치? 공개적으로 이거 유지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종원이 봅시다. 그릇 한번 볼까? 아, 우리 미친 종원이 이거 봐라. 지문 1 갔어. 그치? 그 다음에 뭐와 뭐를 연결시켜버렸어? 비교와 견해를 연결시켜버렸어. 물어볼게. 비교는 객관적인 독해라고. 견해는 뭐야? 나의 생각이라고. 같은 문단에 쓸 수 있니 없니? 없어. 이해했니? 거기서부터 지금 오류고 그 다음 견해 파트로 간다고 해보자. 어디겠니? 하지만 지문 3은 어쩌고 지문 2, 지문 3 또한 평판으로 비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어떤 이는 평판을 의식해서 자발적인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무지한 소비자는 평판을 통해 대상의 정보를 얻고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도 있어. 또한 평판으로 인해 즉 이건 뭐야? 긍정적일 수 있어. 또한 평판으로 인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원치 않더라도 개인이 나쁜 행동을 절제하도록 하지. 평판이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즉 긍정과 부정을 다시 얘기했어. 물어볼게. 그래서 종원아 네 생각이 뭐니야? 네 생각은 대체 어디에 쓸 거니? 모든 것은 여기까지 보자. 부정할 수는 없어.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 여기가 지금 지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시장 경제도 양극화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 다시 양면성으로 왔어. 그런데도 대부분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여기 두 줄이 지금 종원이 생각이야. 그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 따라서 얘 지금 뭐를 옹호하고 싶은 거야? 평판의 긍정적인 측면 무시할 수 없어. 따라서 평판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 지금 뭐의 삽질이니? 기억하니? 지문 2와 3이 지금 대립구조니?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이렇게 하면 긍정적일 땐 이렇게 되니 부정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거니? 우리 전형적으로 종원이는 어떻게 쓴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계속해서 뒷받침한 거야. 평판 좋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쁘다고 하니? 라고 해서 뭐를 이해하지 못한 거야? 제시문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조금 더 읽어줄까? 지문 1은 그러면 선생님 어디로 다시 오냐면 지문 1로 와. 뭐 테스트 할 거냐면 여기서 찾은 것과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지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제시문 1에서 평판은 어떤 존재 어쩌고 막 얘기했어. 그래놓고 평판의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얘는 그래도 제시문을 순서대로 갖고 오지는 않았어. 제시문의 중요성 순서대로 갖고 와서 신뢰도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잘 봐. 신뢰도의 중요성이 요구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실제로 구성돼야 되고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라고 얘기했지. 기억하니? 얘 밑에서 신뢰도에 대해서 얘기했니 안 했니? 안 했잖아.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책임지라 그랬지. 남아일어 증천금이 뭐야? 한 번 내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지. 앞에서 신뢰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뒤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 분석과 견해의 단절이고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한 거지. 괜찮아 종원아. 그치? 지금 2월이지. 신성고 화이팅. 내가 볼 때는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왜?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그러면 이게 숨겨진 전제는 뭐야? 노력하는 사람은 합격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지. 자, 화이팅 합시다. 자, 내일 가서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자, 승민이야. 신성고 학생은 아니고 가천중앙고 학생인데
한번 스탑하고 한번 쭉 읽어봐. 승민이의 글이 괜찮았어. 뒤쪽에서 그치? 이게 실제 이름이 나가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사례를 통해서 뭔가 비판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케이스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가볼까? 인간은 메가스타디다 라고 하는 평판이 지금 있지. 그치? 그랬을 때 평판의 대상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렇다면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메가스타디 학생 모두에게 좋은 상호 간접주의가 나. 그러나 평판이 대상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어때? 그러면 의욕이 저하되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 너와 나 모두에게 좋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자? 지문 2로 가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치? 동간이 똥간이가 됐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밌거리로 한 건지 진짜 그런지 고민하고 소비자도 그 평판을 구매할 때 실질을 반영했는지 여부, 공급자도 그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전체적인 평판에 긍정적인 의의를 갖게 한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지난주 부끄러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까? 선생님 수업을 조금 달리 했는데 복습의 의미지. 그리고 논술이라는 건 단순히 읽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혼이 없이 그치? 쓰는 영역이 아니라 나의 고민을 드리워진다라는 그런 논술의 어떤 원래 취지로 가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지난주에 부끄러움에 대해서 너희들 일주일 동안 고민해봤니? 그치? 노약자석을 보고 저거 맞아. 부끄러움에 대한 사례였어. 내가 한 행동이 혹시 부끄러운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그것이 뭐야? 부끄러움의 긍정적인 역할이었다고. 옛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됨됨이가 그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 사실은 고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렵기는 하는데 부끄러움을 가르치고 공부했더니 보이기 시작하더라. 사람은 뭐 한 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자편의 그 공자 말씀인데 자신의 됨됨이 그것이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공이 물었어. 어떠하여야 선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 말씀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선비라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누구를 반성하라. 자기 자신을 반성 한번 해봐라. 그렇지. 군자는 자신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을 허물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오늘 선생님 이제 책을 쭉 보면서 부끄러운 파트가 나오길래 너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기억하니? 지난주에? 그치.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인 것을 통해서 그치. 문신을 새기고 악의적으로 그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부끄러움을 부추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거대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가소평가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지문 1처럼 맹자 말씀처럼 우리는 본심이 있으니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통해서 그치. 그걸 교화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자.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나 자신이고 그 안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난주에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번 주에 평판을 한번 수업을 했는데 이번 주에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얘들아 문제의식을 가져. 그냥 읽고 문제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식이 무엇이고 내가 그 의식을 그 바닷속에 딱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빠져나와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여러 단계 과정을 거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쭉 하는 힘 그리고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씹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양립 가능한지의 여부, 스킬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평판을 마치는데 어렵다는 것도 알고 힘들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일주일 동안 내가 갖는 평판, 그치? 누군가를 씹는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평판이 혹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